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전 세계 1억 부 판매된 최고의 인간관계 바이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의 모든 내용을 낭독하진 않고요. 핵심 내용과 기억하고 싶은 사례들 위주로 낭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제3장 상대방에게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나는 매해 여름마다 메인주로 낚시를 간다. 나는 개인적으로 크림을 얹은 딸기를 무척 좋아하지만 내가 알기로 물고기들은 지렁이를 좋아한다. 그 까닭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낚시를 갈 때는 내가 원하는 것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고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한다. 그래서 크림을 얹은 딸기를 미끼로 쓰는 대신 지렁이나 메뚜기를 물고기 앞에 흔들며 말한다. 이거 먹고 싶지 않니? 사람을 낚을 때도 똑같은 상식을 이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원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따라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 보여주는 방법뿐이다.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고 싶을 때 이를 반드시 기억하라. 예를 들어 아들이 담배를 끊기를 바란다면 아들에게 설교를 늘어놓으며 당신이 원하는 말을 말하지 마라. 그 대신 담배를 피우면 아이가 원하는 야구팀에 들어갈 수 없다거나 100m 경주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 아이는 물론 송아지나 침팬지를 다룰 때에도 기억하면 좋을 내용이다. 예를 들어보자. 하루는 렐프 월도 에머슨과 그의 아들이 송아지를 축사에 집어넣으려고 낑낑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흔한 실수를 저질렀다. 에머스는 뒤에서 밀고 아들은 앞에서 끌어당기고만 있었다. 한편 송아지 역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었다. 송아지는 완강히 네 발로 버티며 목초지를 떠나지 않으려 했다. 한 아일랜드 출신 하녀가 부자가 마주한 어려운 상황을 목격했다. 그녀는 송아지가 무엇을 원할지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송아지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송아지가 그 손가락을 빠는 동안 어렵지 않게 축사로 송아지를 끌고 갈 수 있었다. 당신이 태어난 후로 행한 모든 행동은 당신이 무언가를 원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해리 A. 오버스트리트 교수는 그의 비난하는 책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동은 우리가 마음 깊이 욕망하는 것에서부터 튀어나온다. 직장이든 집이든 학교든 정치든 간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대방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혼자가 될 것이다. 내일이라도 당장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어떤 일을 시키고 싶을 수 있다. 말을 하기 전 잠시 멈추고 자문해보라.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싶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모하게 덤벼들기 전에 이러한 자문을 해본다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 우리의 욕망에 대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이야기나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관계라는 예술에 대한 가장 멋진 충고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헨리 포드의 말이다. 성공의 비결이란 게 있다면 다른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당신의 관점뿐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 워낙 훌륭한 말이니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하고 싶다. 성공의 비결이란 게 있다면 다른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당신의 관점뿐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 워낙 쉽고 자명한 진리여서 모든 사람이 단번에 이 말이 진실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 10명 중 9명은 10번 중 9번 이 진실을 외면한다. 수천 명에 달하는 판매원들이 오늘도 지치고 실망하고 박봉에 시달리며 힘들게 돌아다니고 있다. 왜일까? 그들이 늘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판매원들은 당신과 나 같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구매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냥 나가서 그 물건을 살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그러니 어떤 판매원이 자신의 서비스나 상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굳이 그 물건을 팔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살 테니까. 그리고 고객들은 강매당했다는 느낌보다 스스로 샀다는 느낌을 좋아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평생 고객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려들지 않은 채 물건을 판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기 본위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희귀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엄청나게 유리한 입장에 있다. 경쟁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오원 디 영은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책을 읽어 건질 수 있는 한 가지는 늘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려는 경향,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경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이 한 가지만 얻을 수 있어도 당신은 앞으로의 경력에서 중요한 주춧돌 중 하나를 얻는 셈이다. 오버스트릿 교수의 현명한 충고를 다시 한번 말한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서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혼자일 것이다. 정치가 윌리엄 윈턴은 자기 표현인 인간 본성 중에서도 지배적인 욕구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왜 우리는 일에서도 같은 심리를 활용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아이디어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대신 그가 그 아이디어를 요리하고 휘저을 수 있게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좋아하며 몇 그릇이나 먹으려고 들 것이다. 기억하라. 먼저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혼자일 것이다.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3.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지금까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주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